자, 이번 시간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 김문석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군 핫 이슈는 또 무엇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역시나 에코프로 100만 원 돌파 황제주 등급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코프로 100만 원 넘어갈 것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을 때 무난히 좀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때 이야기해 주신 게 좀 기억에 남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100만 원 넘어가시는 거 보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당연히 넘을 가격을 넘었다. 지난 얼마 되지 않았던 시간이죠. 지난 이 시간 통해서 지금 7, 8월 달에 에코프로 그룹 쪽은 이 수급 이벤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공매도 잔고도 보여드리면서 지금 공매도 잔고가 1조가 넘는데 지금 7, 8월 달 수급 이벤트 때문에 아마 공매도 쇼키즈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서 에코프로 7월이면 100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일단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지금 오늘 100만 원 넘어서면서요. 종가 기준 111만 8천 원까지 올라섰고요. 오른쪽에 있는 에코프로 BM은 오늘 30만 원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직 7월 달 진행 중이죠. 제가 네네. 가장 큰 이벤트는 8월 달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태고 아직도 공매도 잔고가 1조가 넘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좀 과열이긴 합니다만은, 원래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쌀 때는 이건 너무 싼 거 아니야 하는데 더 싸지기도 하고, 좀 비쌀 때는 이거 좀 너무 과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는데 더 올라가고 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근데 수급적인 이벤트가 아직 8월 달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더 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이제 공매도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건 1등 공신이라고 본다면 공매도 관련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7, 8월 달에 에코프로 BM 이 공매도 들고 있는 세력들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제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에 FTSE 편입되는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7월 달에는 이 두 개 큰 메이저 증권사에서 ETF 소재,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ETF가 상장이 된다. 거기 어쨌든 돈 들어오면 된 기업들도 돈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도 주가를 한번 더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특히 8월 달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MSCI 분기 리뷰가 있거든요. 일단 8월 10일 정도에 결정이 날 거고요. 그럼 이제 8월 말에 이제 일단 정식적으로 MSCI 이제 편입이 되게 되는데, 지금 특히 요 7월 달, 8월 달 일정들이 수급을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어쨌든 간에 8월 달 MSCI 분기 리뷰를 앞두고 거의 편입이 이번에 제가 확실하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MSCI 추종 자금들이 8월 중순 이후에도 들어오겠지만 미리 알고 먼저 들어올 거다. 7월 말 정도면. 그래서 7월 말 8월 달이 수급적으로 공매도가 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벤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거기다 또 7월 달에 ETF, 이 2차 전지 소재 ETF 상장되는 부분, 요게 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공매도 잔고 잠깐 또 확인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요,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가 1조가 넘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에코프로 BM도 공매도 잔고 1조 넘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공매도 잔고가 금액 기준 1조가 넘는데 수량은 줄었는데 금액이 줄지 않는다. 그 이유가 주가가 올라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공매도 수량은 지금 줄고 있어요. 공매도 수량은 줄고 있는데 금액은 오히려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자꾸 올라가니까 공매도를 쳐도 공매도 금액 기준으로는 잔고 금액이 줄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제 오늘 또 꽤 쇼키즈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도 에코프로는 보니까 지난번처럼 JP모건 창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오늘 나온 부분이 또 뒤에 또 집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주가 오른 거 감안하면 공매도 잔고 금액은 크게 줄지 않았을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쇼키즈가 지금 아직도 7월 8월 진행되는 동안에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는 너무 과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수급적으로는 더 붙일 수 있는 이벤트들이 아직 좀 살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얘기해 주신 대로 에코프로 그룹 관련해서 오늘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린 듯한 모습도 보여줬었고 여타 2차 전지 관련돼서도 힘을 상당히 받는 듯한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야, 너무 힘있게 안 올라가서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셨습니까? 네, 사실 오늘 뭐 에코프로 BM 막 급등을 하니까 그도 뭐 기분 좋게 나머지 2차 전지 섹터들 오늘 특히 뭐 음극재 쪽이나 이쪽도 오늘 세게 붙었거든요. 특히 뭐 대주전자재료나 뭐 나노 신소재 이런 기업들도 크게 올랐는데 네네. 우리 2차 전지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은 2% 꼴랑 올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같은 2차 전지인데 어찌 본다면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딴 기업들도 가는 건데 왜 얘는 못 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뭐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오버행 이슈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의 최대 주주인 LG화학이 지금 LG화학이 좀 돈 필요한 환경이 지금 발생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찔끔찔끔 팔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LG화학 투자하는데 이 신사업 투자하는데 돈 쓰지 않을까.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은 뭐 올라갈만 하면은 또 최대주 지분 매각 관련 이슈가 좀 뜰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약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주가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요. 지난 6월 달에 LG에너지솔루션도 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만은 요 날이었죠. 이제 주가가 이때부터 쭉 두들겨 맞기 시작했고요. 요때 나왔던 게 지금 블록들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의 일부를 블록딜해서 좀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LG화학에다가 좀 돈 쓰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얘기 나오면서 이제 꺾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니까 뭐 일단 해외 교환사채 발행 쪽으로 결정 난 것 같다. 이러면 일단 결정 났으니까 그 다음 날은 시스템적으로 델타 해칭 거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2, 3% 정도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아무래도 그 빠지면 그날이 어쨌든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뭐 지금 신나게 못 올라서 아쉽긴 하지만 그날 이후로 주가는 찔끔찔끔 오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슈들을 좀 잠재우고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언제까지 못 가나라는 부분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고민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이번에 일단 블록딜 방식이 아니라 해외 교환사채 발행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부분은 일단 주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주가를 그동안 올라가는 걸 막는 부분에 좀 걸림돌은 단기적으로는 좀 치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 주주인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자꾸 찔끔찔끔 팔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어디 돈 쓰려고 하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장에 대한 어떤 신뢰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뭐 지분을 80% 이상 들고 있는 최대 주주가 자꾸 지분을 조금씩 판다 이런 것들이 주가 오를 때마다 발목 잡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또 이제 그런 소문 들면 또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근데 블록딜 방식이 아니라 해외 교환사채 발행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자, 이것도 나중에는 물량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다만 이 블록딜은 우리가 보통 시간에서 좀 할인 거래해서 던지고요. 그렇게 던지면 그 물량 받아서 누가 또 오르면 또 팔게 되기 때문에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는데 해외 교환사채 발행을 했다라는 부분은 그것도 발행가가 지금 보니까 거의 한 70만 원 부근이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뭐 행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식으로 교환해 주세요 하고 행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70만 원 넘어가기 전에는 행사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일단 이 물량은 당장 안 나오는 물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나중에 뭐 70만 원 가선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80만 원 넘어야 되겠죠. 그래야 좀 남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갖고 있는 장점은 좀 굉장히 지금 수주 잔고도 많고 향후 4, 5년 실적도 끄떡없고 좀 길게는 한 10년까지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LG에너지솔루션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고요. 다만 단점은 최대 주주인 LG화학이 보유 지분을 찔끔찔끔 팔아서 뭐 자꾸 이제 그쪽에 돈 쓰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주가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첫 번째 일단 이번에 블록딜이 아니라 해외 교환사채 발행 그것도 교환 가격이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환 가격이 거의 70만 원대가 평균가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도 뭐 나중에 그게 교환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70만 원 이하에서
교환 신청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 주가가 지금 60만 원 밑에서 이렇게 놓을 이유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근심은 들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번에 일단은 한 2조 6천억 규모 자본 조달을 한 거거든요. LG화학이. 근데 또 하면 어떡하나.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블록딜이 됐든 교환사채가 됐든 어쨌든 이렇게 최대 주주가 돈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자금 마련을 하고 6개월 안에 또 하는 경우는 이제 경험적으로 별로 못 봤거든요. 하자마자 한 3개월 있다 또 하면 욕 안 하겠습니까? 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물론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뭐 이번에 했는데 뭐 3개월 안에 또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적어도 연내에는 뭐 내년에 또 한 번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연내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교환사채 발행 이슈가 뜬 거니까 일단 블록딜이 아니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면 앞으로 만약에 자본 조달을 한다 하더라도 블록딜 방식보다는 해외 교환사채 발행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또 그것도 당장 뭐 이번에 했으니까 연내 또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네. 그러면 당장만 한 3, 4개월 정도는 심한 저평가는 좀 탈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무거운 주식이긴 하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어찌 본다면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도 오히려 뭐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에코프로 관련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 살펴드렸습니다.